컬럼비아 대학에서 텐트 농성이 벌어지며 반이스라엘 시위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요금이 10% 할인됩니다. 한미 충효회가 제21회 효자 효부 시상식과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퀸즈 지하철에서 55세 여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구타한 여성이 수배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컬럼비아대 텐트 시위대들이 자진 해산을 거부하는 등 반이스라엘 시위가 점점 거세지는 반면 대학들이 강제 해산, 시위대 체포 등에 나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시위대가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해밀턴 홀을 점거했습니다. 시위 학생들이 점거한 해밀턴 홀은 독립전 1754년에 지어진 대학 원조 건물로 전통적인 인문학부 화장실과 강의실이 모여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전 시위와 1985년 남아공 극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이 점거한 바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홀 주위에 철제물을 둘러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고 수십 명이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점거를 주도한 시위대는 컬럼비아 대학 아파르트 헤이트 나이베스트 학생 그룹입니다. 컬럼비아대는 현재 반이스라엘 시위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어제 오후 2시까지 해산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해산하지 않으면 정학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자체 회의 끝에 투표를 통해 자진 해산을 하지 않고 계속 텐트에 남아서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고 80여 개의 텐트를 지키기 위해 자체 경비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강제 해산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돼 강경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총장 사퇴 등 정치권의 압력이 커서 대학 측도 하루 이틀 내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학 측은 지난 18일 경찰을 투입해 100여 명의 학생을 체포한 뒤 학생들이 이에 반발, 농성 텐트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강제 해산할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등 뉴욕 통근 열차의 요금이 10% 할인될 전망입니다. MTA 이사회는 오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열차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월 패스권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혜택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이동하는 열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을 통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최대 $22, 메트로노스 는 최대 $19 75센트까지 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즉 퀸즈 자마이카에서 맨하탄 펜스테이션 간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월 패스 요금은 현재 $220지만 $198로 인하됩니다.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에서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간의 월 패스 요금은 $199 75센트에서 $180로 낮아집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월간 승차권은 6월 25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MTA 자노 리버 회장은 지난 29일 뉴욕원 방송에 출연해 교통혼잡세 시행이 다가오며 통근자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시행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세 시행을 통해 이러한 할인 혜택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충효회가 제21회 효자 효부 시상식과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최고의 효자 효부를 시상하는 한미충효회 제21회 효자 효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가 내달 11일 오전 11시 코리아 빌리지에서 열립니다.
한미충효회는 뉴욕에서 한국의 충효 사상을 계승하는 전통 있는 단체로 1999년부터 뉴욕에서 한인들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효부 시상식 및 경로대잔치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로 100세를 맞이하는 한미충효회의 임형빈 회장은 시대가 변하며 효사상이 상실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를 계승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며 우리 전통을 지키는 행사를 21번째 개최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참 효녀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전통 좀 아름다운 정말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정말 참 보람이고 저희가 이 행사를 또 한 20일째 이렇게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우침을 받고 또 이제 효행 마음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상당히 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죠. 시상식에서는 장수상, 효행상, 효자, 효녀, 효부상, 장안부부상 수상자를 추천받아 상을 수여하며 장학생 선발도 이뤄집니다. 특히 한미충효회는 성적과는 관계없이 효심이 지극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고 임형빈 회장은 말했습니다. 일반 장학금에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뽑아서 맞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정말 병석이 있다든지 해서 그 지극정성 정말 참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적과는 관계없이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죠. 네. 재단의 활동이 계속 유지를 받들어서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고 특별히 임형빈 회장님의 아름다운 하나의 뜻이 사실은 수상을 하는 어떤 참 효자나 효부보다도 더 훌륭하신 점이 있다는 것, 그 점에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상식 이후에는 다양한 공연과 장수 무대가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경로대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상조회와 상록회, KCC 등 한인단체들을 통해 티켓을 받아 이를 지참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퀸즈 지하철에서 한 55세 여성이 다른 여성에 의해 얼굴을 반복적으로 구타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퀸즈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55세 여성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경 잭슨 애비뉴와 퀸즈 블러바드역 부근에서 북행 2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한 55세 여성에게 용의자가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주먹으로 때린 뒤 열차가 정차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했으며 얼굴에 멍이 생기는 등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여성은 30대에서 40대 정도로 추정이 되며 몸무게는 165파운드, 어깨에 닿는 길이의 검은색 파마머리, 갈색 재킷에 파란색 점프슈트를 입은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한편 이번 달 초에도 66세 여성이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과의 다툼 도중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지역 매체 더시리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하탄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 3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맨하탄에서는 로어 이스트, 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 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우드사이드, 엘머스트, 컬리지 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한편 플렉 커뮤니티 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 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40%는 퀸즈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9년부터 보행자 보호와 충돌 방지 목적으로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를 요구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29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마련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안전 기준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간의 추돌 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이 됩니다. 연간 최소 360명의 사망과 2만 4천 건의 부상을 예방하리라고 기대됩니다. AEB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특히 보행자 AEB의 경우 밝은 주간에는 물론 밤 등 어두운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NHTSA의 방침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새 자동차 안전 기준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고 매년 수만 건의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오늘 종료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8일 상임 이사국의 러시아의 거부로 활동 연장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오늘부로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지난달 말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한 반면 중국은 기권했고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활동 연장은 무산됐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08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 상임 이사국과 한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이 돼 활동해왔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1년에 2차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일몰, 즉 일정 조건을 지킬 경우 이를 폐기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임기 연장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돼 이제 유엔 제재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 임부는 종료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유효하다며 정부는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의 가상화폐 이용을 차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제니 델런 재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정부 강요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불량 국가의 제재 회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포함한 불량 국가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가상화폐 테더를 달러화를 대신한 국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기 부품 조달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활용해온 대더 거래 플랫폼인 게런텍스를 2022년 4월부터 제재 대상에 추가했지만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졌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다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한 뒤 가상화폐 테더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 전문가 중 3분의 1 정도만이 자체 핵 보유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한국 핵 옵션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의 싱크탱크와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은 34%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54%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핵 보유를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 68%는 자신을 보수로 규정했고 핵 보유 반대 답변자 중 보수와 진보는 각각 36%, 중도는 28%로 조사됐습니다. 핵 보유 반대 이유는 43%가 경제적 제재와 국제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26%가 한미 동맹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한미 동맹 훼손 우려가 커진다면 핵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핵보유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인의 70에서 76%가 핵보유에 찬성한다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며 2011년쯤 59%, 그 이후 6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4일까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면서 연방농무부가 젖소로 만든 그라운드 비프 샘플을 수집,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위치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AT&T, 버라이전, T-모바일 등 이동통신사에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퀸즈 사우스 오존파크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러 발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으며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지난 3월 롱알랜드 여러 곳에서 발견된 59세 여성과 53세 남성의 토막 시신과 관련해 사촌 2명이 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가족력 등 유전적 영향을 60% 이상 상쇄하고 수명을 5년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인이 제작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지난 25일부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에 돌입 첫 일주일 내에 과연 100만 달러 매출을 돌파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당첨금이 13억 달러에 달했던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자는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 이민자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2분입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